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100세 장수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보험은 필수 조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장도 다양하고 보험사별로 보험료도 천차만별인 만큼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내 가족과 또 나에게 좋은 보험이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는 보험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의 보험 든든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비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우리 가족들의 보험 든든히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들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1:1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보험,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강준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보험회사가 이제 항상 연초해가 되면 그 보험료가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문제,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경험생명표가 이제 늘어나니까 연금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4월이 되기 전에는 보험을 한번, 아직 우리 가족 보험을 점검하지 않으셨다면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지금 점점 내리다 보니까 거꾸로 보험료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다 보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보험금이, 우리가 의료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내갈까 보니까, 자, 보시면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파란색 불이 평균이에요. 이 60대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즉 우리는 64세 이후에 의료 지출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50대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는 곧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 이전에 가입하면 보험을 아주 보험료가 저렴하게,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은 반면에 이 50대가 넘어가 버리면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내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그 보장의 종류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3년 전 가입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보험회사가 3년 이전에 가입한 것과 지금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보험이 있었냐면 3년 전에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이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항목들이 3년 전에는 많이 빠져 있었거나 내지는 굉장히 범위가 좁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작년 초가 가장 범위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다가 작년 12월에 줄였지만 아직도 3년 전의 보험으로 계산해 보면 훨씬 많은 보장들이 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암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암이 많을까요? 여자들 유방암이 많네요. 갑상선암. 그다음에 남자는 역시 위암과 폐암이 많고요. 3위로 다 대장암이
많이 들어있어요. 남자들 생식기암 있고요. 자, 이런 암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보험도 이런 데에 보장이 받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까요? 한 분은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 제가. 이분이 보험을 1억을 가입하셨어요. 암보험을. 자, 암보험 1억 가입하신 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가입하셨으니까 얼마나 암에 대해서는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방암이 들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실래요? 유방암 있죠?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분은.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아니라 4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자, 이래서 황망한 일이 생겼는데 이분이 조금만 더 가입하실 때 체크하셨다면 정말 말씀하신 1억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 작게 써 있는, 즉 소외감 제외라고 작게 써 있는 거를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는 거죠. 가입하실 때 그분도 설명을 꼼꼼하게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죠? 그냥 날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챙길 때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암 진단비 얼마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암이 걸리면 중증 환자고 그래서 5%밖에 치료비를 안 돼요. 5% 치료비를 내는데 이 5% 치료비가 뭐냐면 의료보험이 되는, 의료보험에서 주는 급여라고, 우리가 급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되는 치료로 내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1기 이하예요. 1기도 초기 1기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기술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가능한데 모든 암이 사실 2기로 쭉 넘어가 버리면 급여가 아니고요. 비급여가 엄청 늘어나요. 자, 수술도 비급여가 되고요. 수술도 있고요. 약값,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전자치료 신기술로 하게 되면 이건 다 비급여는, 이 비급여는 내가 어떻게 하죠? 100%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급여 치료비를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거지, 암보험이 꼭 5%니까 별 필요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들어가고요. 일단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비 들어간단 말이죠. 혹시 지난달이든 카드값 있으면 카드값도 메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치료비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 여기는 지금 5천만 원 예를 들었는데 5천이 만족할까요? 1억이 만족할까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암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암, 예, 첫암. 첫 번째 걸린 암은 모든 암을 보장하는, 여기에 4대 유사암만 빼고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좀 가입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손해보험사 암보험은 유사암을 뺀 모든 암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손해보험에서도 소외감을 제외한 암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그 내용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예, 얘는 1회만, 처음만 지급받고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요즘에 있죠. 2차 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두 번째 암, 첫 암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암은 범위가 첫 암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데 암이 생겨야 돼요. 내가 아까 앞에 계셨던 분이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유방암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는 2차 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방암이 전이가 돼서 위암이 되거나 자궁암으로 갔다고 하면 원발이나 전이가 됐다면 한 번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주목받고 있는 재진단암은 두 번째 암부터 받는 건데, 자, 이거는 잔존암이 돼요. 내가 유방암을 걸려서 유방암 치료를 항암 받는 것까지 해서 4년 정도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4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잔존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1년 이내에 바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전이암이나 재발, 원발암 다 되는데 이 잔존암이 재진단암에서는 준다는 거죠. 또 하나,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이거는 계속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암이 내 몸에 암세포만 나타나면 계속 준다는 거죠. 한번 제가 샘플을 해볼게요. 근데 그 재진단암이 2년마다 주는 게 있고 1년마다 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1년과 2년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똑같이 일반암 3천만 원 가입하셨고 재진단암 1,000만 원 하셨고 이제 한 A 보험사에서 말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면 하루만 입원해도 3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워낙 경우의 수가 좀 낮다 보니까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자, 이럴 경우에 여기는 2년암 재진단, 여기는 1년마다 주는 재진단암을 가입을 했어요. 샘플이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 생각보다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전이도 많더라고요. 자, 똑같이 만약에 대장암이 걸렸고요. 이분이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계속 항암을 하셨어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 받으면 여기서 3천만 원 받고요.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0만 원 받으니까 합이 5천 됐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천 받았어요. 1,000, 또 1,000, 또 1,000. 자, 4년 동안 2배 4천만 원을 받았고요. 여기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기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1억 1천. 아니면 이 3천을 빼면 8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7천을 받게 되죠. 7천을 받으니까 거의 2배 여기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년 주기와 2년 주기의 재진단암 보험료가 큰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몇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특히 어린이들, 아직 어린이도 그렇고 30대에서 40대 되신 분들은 저는 이 재진단암을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요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또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제가 보험증권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뇌출혈로 5천만 원을 가지시고 나는 뇌혈관 질환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뇌졸중 아무것도 없이 뇌출혈만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5천만 원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확률 자체는 너무나 낮고 나한테 힘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허혈성도 좁다 그래서 심뇌혈관, 심장 수술이 더 확대가 됐어요. 뇌 쪽은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반면에 사실 지금까지 심장 쪽은 좀 안 됐는데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수술하는 횟수가 높아지고 또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도 좀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증 이런 것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안 되는데 심장질환에서는 되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술비를 보시면 심장질환이 쭉 이거 다 되는 반면에 자, 급성심근경색 보실래요? 3개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리고 허혈성도 지금 몇 개 부족한 거를 다 100% 보장하고 있는 게 심장질환이라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또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수술 중에 여기 한 군데 된다면 다양한 수술이 심장 수술에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질병 후유장애예요. 저는 이거를 꼭 90세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노년기 장애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꼭 90세여야지 돼요. 80세에는 치매 같은 경우에 안 걸려요. 아직도 80세 질병 후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80세로 가지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매도 그렇고요. 인공관절 수술도 요즘 같아서는 80세 이전에 수술 잘 안 하십니다. 청력, 척추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는 90세가 안전해요. 물론 100세 보장을 하시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건 가성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가장 적절한 게 쟤는 90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후유장애는 젊을 때 건강도 보장해주죠. 자, 질병후유장애에서 만약에 위암이 걸려서 내가 위를 절제를 했어요. 100%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0% 후유장애, 50%. 자, 그러면 내가 암보험을 아까 5천만 원 가입했어요. 5천만 원 받고 플러스 질병후유장에서 내가 질병후유장에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여기 2,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암 걸려서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되면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후유장애죠. 질병후유장애 더 좋은 거 말씀드릴까요? 자, 그럼 내가 아까 여기서 받았으니까 암보험은 한 번 받았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2,500만 원 받았으니까 얘도 없어졌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해볼게요. 이분이 나중에 신장 투석을 했어요. 투석을 하세요. 투석을 하면 75%가 돼요. 그러면 75%를 5천만 원.
아까 2,500만 원 줬으니까 2,500 남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입 금액의 75% 3,750만 원을 또 준다는 얘기죠. 즉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무한 리필이에요. 반복 지급이 가능한 거죠. 보험 중엔 수술비도 반복 지급되고 이게 몇 가지 반복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장을 꼭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죠. 치매도 된다는 거죠. 자, CDR 척도가 치매를 가늠하는 척도인데 2점부터 받아요. 이게 그러면 중등도예요. 초기는 아니에요. 중등도부터는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치매보험을 50대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6, 7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20대 어린이가 젊은 사람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가지면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는데 3,000원, 4,000원 밖에 안 해요. 보험료가.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수술비 보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13대 질병만 뭐 200에서 또는 600 이 정도 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22대 질병으로 해서 췌장도 보장을 되고요. 그다음에 파킨슨이 치매하고 비슷해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도 파킨슨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이건 수술도 가능하고요. 폐혈증 다 되거든요. 이게 지금 1,000만 원도 가능한 거. 보장은 이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즉 내가 췌장 질환으로 수술할 때도 있고 폐혈증으로 또 대동맥으로 간질환으로 수술해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추간판이나 어깨 디스크 수술 다 이런 것도 수술비에서 보장이 돼서 옛날에는 잘해야 뭐 20대, 이 34대가 지금 101대까지 돼 있어요. 101대까지 보장을 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 보험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나온 건 정말 저렴해졌거든요. 무환급형 아시죠? 이거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거죠. 해지 환급금을 안 주는데 해지 환급금이 끝나면 돈이 뭐 올라간다 하지만 해지 환급금은 어떨 때 받는 거죠? 내가 이 보험을 포기하셨을 때 받는 거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서 내가 해지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지 환급금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면 결국 못 받을 게 해지 환급금이에요. 근데 이 무환급형은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지를 해도 해지 환급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것만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면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요. 그럼 당연히 이걸로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년 전,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보험하고 지금 보험하고 똔똔이 돼요. 3년이나 지났는데 보험료도 올랐는데 왜? 이게 무환급형 때문에. 그래서 무환급형을 활용하셔서 보장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3년 전에는 만기가 30세에 됐고 가입 연령이 한 20세, 20살 이전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태아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100세 보장 가능합니다. 100세 보장. 그런데 그 보험료가 태아니까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정말 저렴합니다. 또 하나 가입 연령이 30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 어른이 보험이라고 웃으면서소리로 애가 아니라 30세니까 30세 청년한테 어린이라고 하면 화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30세 되신 분이 지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왜 어린이 보험을 강조하냐면 이 어린이 보험에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제가 쭉 우리 꼭 보험에 이런 것들은 챙겨주세요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30세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뇌혈관 질환을 한번 해볼게요. 뇌혈관 질환이 30대 넘어가면 1,000만 원 돼요. 근데 어린이 보험에서 얼마 되냐면 3,000만 원 가입이 가능해요. 질병 후유 장애 밖에 이게 30대가 넘어가면 2,000만 원 되면 어린이 보험에서 5,000만 원도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고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어린이 보험에. 3년 전에는 80% 후유 장애, 즉 정말 내가 불구가 되기 전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암만 걸려도 암, 더군다나 어떤 암? 유사암,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렇게 아주 작은 암이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졸중이 아니에요.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아니에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양성 뇌종양, 재생불량.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 안 내요.
언제까지? 보험료 안 내고 보장은 몇 세? 100세까지. 이게 태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30세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주변에 아직 30이 넘지 않은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빨리 보험증권, 내가 우리 아이 보험을 한 3년 그 이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꼭 열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 유병자라고 하면 굉장히 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초고령 사회는 노인이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만성질환자가 계속 인구 증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만성 유병자 환자도 늘어난다고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즉 3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은 아주 인색했어요. 뇌출혈 진단비만 주시고 수술비, 급성 심근경색, 20년 갱신형 아주 요만큼 열어주고 유병자 보험을 만들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뇌혈관 질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100대 질병도 가능하고 비갱신형도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병자라고 해서 꼭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손보험을 다수 청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실손보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해서 많이 받으신 분도 유병자예요. 이분도 유병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살밖에 안 넘었는데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뭐가 크게 다쳤거나 질병으로 해서 약을 먹는 경우도 유병자거든요. 그래서 자 20년 갱신자 25살 먹은 분이 있다고 하면 20년 갱신해봐야 45세인데 또 45세 되면 또 보험료 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떤 걸 원했냐면 비갱신형을 원했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이 다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병자라고 해서 내가 문을 닫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또 보시면 납입 면제도 옛날에는 이렇게 아까 똑같이 후유장애 80%였다면 요즘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걸려도 납입 면제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크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보험사에서 유병자인데 아파도 70세까지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허혈성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뭐 전립선, A형 간염 가지신 병력을 가지신 분도 표준체로 건강한 보험으로 저렴하게 암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3천만 원 정도가 맥스 한도이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꼭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당뇨이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당뇨이신 분들이 또 혈압약을 다 드세요. 근데 비관열이든 관열이든 똑같은 수술에서 이것도 반복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있죠. 이게 뭐죠? 325 우리가 말하는 이게 유병자 보험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3.1보험이라고 그래서 5년 이내에 암이 있어도 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유병자 보험,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암이 새로 발견해서 또 재발이 되거나 또 어떤 암이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라고 해서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신없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 좋은 보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3년 전에와 지금 많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상품을 설명을 하면 제가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저거 좋네? 3만 원, 4만 원 막 이런 거 작은 보험 있죠? 좋네 가입해서 보험증권이 7, 8, 10개가 돼갖고 그게 3, 4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한번 필이 꽂히면 암보험만 가입하셔갖고 어떤 분이 암보험만 1억이 넘는데 뇌혈관, 허혈성 하나도 없고 수술비 200만 원 있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런 경우처럼 많기 때문에 저는 꼭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보험증권을 꼭 주세요. 그리고 기존 보험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 즉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구멍을 메꿀 수 있어요. 방송 보시고 저거 괜찮다, 저거 가입하고 이거 들으니 이거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뭐냐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
자,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네, 보험회사가 기뻐합니다. 손해는 누가 보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을 책정을 해서 끝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40대가 넘어가면 매년 또는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시켜주잖아요. 건강검진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식이조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쁘게 왔어요. 넓은 보장 이런 것들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안 챙기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 하시고요. 유병자 어린이 지금 너무 좋은 찬스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의 보험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험을 가입한 지, 준비한 지 3년이 넘으신 분들은요, 내 보험과 우리 가족의 보험을 꼭 꺼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의 보험과 지금의 보험은 확연히 보장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보험이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보험료도 무해지로 가입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보험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가족의 보험 지금 바로 꺼내보시고 보험 가입을 생각만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좀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강진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무서류 암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서류가 없이 가입 가능하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유병자 분들도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편보험은 유병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만 아니면 돼요. 암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왜냐하면 그게 보험회사가 또 재발 확률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암만 아니시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그 유병자인데 표준체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암만 없다면 그 어떤 병력 있으셔도 건강체와 똑같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보장 범위에 가입이 가능하고 무해지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지금 병력 있으신 분들도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년이 넘은 우리 자녀를 위해 가입해준 어린이 보험도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린이 보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꾸 제가 증권 분석을 해서 어린이 보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3년이 넘었던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가입하시거나 설계를 해주신 분도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으셨겠지만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의 내용들이 3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제가 급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보장들이 늘어나 있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어린이 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서 바꿔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야 3년이나 넘었고 됐는데 보험료 많이 안 올랐어?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있죠? 요게 보험료를 내가 해지환급금 안 맞는 대신에 30~40%를 저렴하다 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보험료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좋아서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도 지금의 어린이 보험과 비교하면 훨씬 더 지금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강진욱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준비한 지 3년이 넘은 우리 가족의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드렸고요. 암보험 물론이고요. 이대질환의 우리 자녀들의 보험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유리하게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보통 예전에는 보험하면은 진단비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수술비 보험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증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실손 의료비예요. 근데 실손 의료비가 네. 지금 갱신율을 200%를 넘고 있어요. 2배 넘게 오른다는 거예요? 네네네. 오. 50대 이상의 분들이 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인상률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물론 이제 소비자 선택이긴 하지만 예. 소비자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결정권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네, 그게 뭐라면은 실손 의료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장을 잘 받고 계신 분들을 인상이 됐다 그래서 해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오늘 이제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실손 의료비를 저 또한 70세까지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님도요? 네, 예. 저도 지금 이제 50인데 나이가 그러면 60대, 70대까지 계속 3년마다 갱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갱신율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도 넘게 올라가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어머 나는 갱신이 되지 않고 뭐 보험료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이미 저축해 놓은 적립금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진짜 저희가 뭐 보통 흔히 말하면 폭탄을 지금 보험료 맞고 폭탄.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예, 한 게 이제 수술비인데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요.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병원비가요. 대체적으로 많이 드는 게 수술비잖아요. 아, 수술을 할 때 드는 비용이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뭐 검사비도 들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게 병원비가 수술비예요.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왜 갑자기 수술비가 대두가 됐느냐? 근데 2, 3년 전만 해도 수술비가 1종에서 5종 내지는 또 그 질병 수술비 예, 이런 금액들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예. 많이 지급을 해봤자 뭐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수술비에 대해서 아마 그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존재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은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진단비로 우리가 50대 넘으신 분들은 예. 사실 뭐 몇천만 원씩 가입하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네, 원하기는 하시는데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요. 네, 그만큼 본인 나이가 이제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술비로 좀 대체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몇천만 원을 돈을 쉽게 모으기도 쉽지 않고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아요, 현금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대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병원비가 비싸진 게 비수술이 많아졌어요. 아, 비수술이라는 건 뭐 네. 간단한 시술 같은 걸까요? 그렇죠. 네, 뭐 카테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었는데, 지금 이 비수술로 늘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또 비례적으로나 뭐냐면, 병원비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원비를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로 이제 대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술비는요, 일단은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비가 얼마가 나왔던 예. 뭐 1,000만 원이든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제가 오늘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회사별로 수술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넘어갈게요.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통 비관혈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카테터,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 지금 이제 보통 그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최근에 20대 분들이 저희 이제 실제 사례인데 네. 20대 분이 이제 파킨스 진단이 나왔어요. 20대 분이요? 네, 이제 예. 이분은 지금 비수술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젊으시니까 이게 보험의 니즈도 없으시고 이제 미리 준비를 안 하셨던 분이라서 실손 의료비만 딱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 좀 안타까운 사례긴 해요. 비수술로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 뇌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플랜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비관혈로는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로 요즘에는 많이 진행을 하더라.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돈 많이 이제 들어가는 수술이 이제 심장하고 뇌예요. 얼마나 네. 들어가요? 네, 보통 비수술을 하시게 되면 예. 나라에서 이제 그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2,500만 원 정도는 기준으로 지급 이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 간이 이상하게 요즘 분들은 뭐 B형 간염이든 A형 간염이든 간으로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영양 부족인 것 같기는 하다고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네. 한데 보통 이제 스텐트라든지 간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재활도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좁아지면, 수술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지만 되고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수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 또, 네. 재수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도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술비를 가입해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2016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겠죠.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척추 수술이고. 척추 수술, 허리 네. 쪽이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요즘에 뭐 젊으신 분들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예. 핸드폰 많이 보죠. 자세가 예. 안 좋아서 네, 이렇게 그렇죠. 수술을 많이 하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 지금 현재적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성분들은 거의 이제 그 슬관절, 치안술 많이 인공관절이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병원비 뭐 실손보다는 더 보장을 더 예.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라든지 이제 스텐트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요.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빈도 뭐 백내장이라든지 뭐 척추라든지 지금 굉장히 이런 그 수술이라든지 비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시다 보니까 예.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사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그 스텐트 삽입을 하셨던 분인데요. 보통 이제 운동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날씨가요. 기온차가 좀 있으면은 좀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스텐트를 하시면 또 다시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네. 간단하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들인데 네. 이게 내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참 돈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죠.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관절이라든지 갑상선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집중해서 제가 이제 항상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프고 나서 가입을 하시면 아무도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수술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시면 뭐 예. 77대, 64대, 40대, 18대 이런 것들을 다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특정 수술비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만 선택해서 가입도 하실 수 있는 요즘에 선택권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이제 그 손해보험 쪽에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하고 비교를 하시면 예.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이 보통 우리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했던 것이 지금은 뭐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그 연령대별로 나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 다빈도가 그래요. 보통 척추, 그죠? 그다음에 슬관절, 그다음에 스텐트. 보통 그 가장 많이 하시는 것도
이 수술이고 병원비도 많이 드는 게 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비 한 3만 원대 정도로 가입을 하셔서 좀 그 보장을 받으시면 저는 어떤 실손보다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 수술비 플랜 자체가 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40대, 18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손해보험별로 보니까 특약이 뭐 특수 특약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특정적인 회사를 좀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 회사 자체로는 척추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다른 회사는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좀 가입을 하시더라도 비교해서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자체로는요. 보통 2만 원대나 뭐 5만 원대나 이렇게 그 본인이 선택해서 나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좀 적정선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고 또 그리고 20년 갱신으로도 보험료 좀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좀 있으십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비가 좋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유병자분들도 그렇고요. 네, 진단비를 추가하긴 너무 비싸고 그렇죠. 실비도 갱신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수술비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 팁을 주시죠. 네, 저는 그 다양하게 좀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그 뭐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그 한 제품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한 2가지 뭐 많이 비교하시면 좀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 비교하셔서 좀 여기에 없는 선택을 뭐 다른 특약이 있는 그 보험사를 좀 선택하셔서 좀 후회 없이 좀 가입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진단비 보장 금액 줄어들고 있죠. 갱신되는 실비에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술비 보험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회사별로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장 유리한 수술비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릴게요.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 딸이 취업한 지 한 3년이 됐는데요. 예. 네, 지금까지는 제가 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납부하기로 했어요. 예. 예, 이제 그동안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예. 이 기회에 이게 과연 잘 가입을 한 건지 또 보완할 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따님분 일단 입사하셨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따님분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6입니다. 네, 2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지금 굉장히 보험이 좀 많으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하나씩 다 준비를 해주신 걸까요? 예, 제가 그동안 지인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가입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보험인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가족력 있으세요? 가족력은 제가 혈압약을 좀 먹고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B형 간염도 있었고 약을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네.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따님분 증권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중반이신 따님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우체국에서 3건, 큰병 큰 보장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건강클리닉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동양생명의 상해보험, 한화생명의 한화명품 암보험 3종, 그리고 DB손해보험의 청춘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면은요, 26살 따님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보험을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통해서 가입을 해서 잘 가입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강진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딱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거 좋다 그래서 돈도 한 2만 원, 만 원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요. 암이 지금 집중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체국 보험의 세 군데에서는 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우체국 보험이 저렴한 이유가 10년 갱신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20대 이제 벌써 오래전에 18년도에 가입하니까 20대니까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를 100세 보장을 한다면 지금 따님이 80년 동안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20대에게는 저는 10년 갱신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조금 아쉽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해지를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보험들을 갱신형을 저는 우선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쉬워하실 게 없는 게 거기에 이제 일반암 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있고요. 아까 강의했던 2차암이 되어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또 하나 동양생명에서는 이건 또 상해보험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0원이나 하고 있고요. 요거는 80세 보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생명의 명품 암보험은 이것도 암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외감으로 유방암이 내가 가입한 건 5천만 원인데 유방암이나 이 소외감 그 생식기암, 지금 자궁 난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버님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유사암은 2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고 또 하나 여기는 또 암 입원비나 이렇게 좀 비싼 보험은 또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보험료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저는 이것도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DB손해보험에서 100세 청춘보험 2009년도 오래전에 가입하신 거 있어요. 요게 이제 실손보험도 같이 돼 있으신데 요거는 유지하셔요. 다만 요건 80세 보장이라서 조금 이제 100세 보장을 추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특약을 삭제하실 게 있어요. 여기 3년 갱신형으로 암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4대 유사암하고 이게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질병 상해 입원비도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100세까지 80세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 요 특약은 그러니까 전체를 해지하는 게 아니시고 요 특약만 해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서 보험료를 조금 줄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운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어린이 보험이에요. 요즘 어린이 보험에 손해보험사 2개를 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복 지급받기 위해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요거를 각 보험사 2개로 나누어서 1억을 가입을 했고요. 질병 후유장애 90세 만기로 지금 한 보험사에 지금 2천만 원 또 한 보험사에서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합계 5천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능해요. 한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마다 아까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싼 쪽을 많이 하고 조금 저렴한 쪽. 그 다음에 아까 1년 주기 재진단암 넣고 요렇게 가입하고요. 또 하나 7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가입하셨고 64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조금씩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특약을 얘기하는 게 한 보험사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개의 보험사로 나누어서 5만 원, 5만 9천 원 했을 때 총 한 11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쭉 빼시면 지금까지 지금 내셨던 보험료가 19만 2,430원이셨는데 지금 제가 해지하시라는 거 해지하고 아까 DB손해보험에 3년 갱신형 암 특약을 좀 빼시고 새로 추가하신 거에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암, 전체 암 보장, 재진단암, 뇌혈관, 허혈성,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71대와 64대 수술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11만 원 정도 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조금 줄었어요. 18만 3천 원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는 어떻게 보험료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 뭐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따님분 증권 살펴드렸는데요. 우체국 증권 세 건 모두 보기에는 저렴한데 갱신도 숨어 있고요. 보장도 좀 약했어요. 그리고 동양생명이랑 한화생명 보험들까지도 안타깝지만 지금 따님에게 물려줬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의 폭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최근에 어린이 보험이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해요. 또 저렴하고 유리하니까 이렇게 2건 추가하시면 보험료도 줄어들고 갱신도 없으니까 이렇게 물려가 주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의 보험이나 내 보험이 혹시 잘못 가입돼 있는 건 아닌지 유리하게 좀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